교과서 나와 있는 대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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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 요거 5개를 줄을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자. 요 5개를 일렬로 줄을 세울 건데 일단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원래 A에 없던 꼬리표를 붙여서 서로 다른 5개라고 생각을 해보고 좀 일을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거 5개는 일단은 5팩이 될 거야. 이렇게 서로 다른 5개를 배열하면 5팩이 될 건데 이 120개를 다 그려보진 않을 거고 B와 C의 위치를 맨 뒤에 4번째와 5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좀 진행을 시켜볼게요. 그럼 앞에 A1, 2, 3끼리 자리를 배열하는 거는 3팩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3팩까지에 해당하는 6가지를 다시 써볼 텐데 A1, 2, 3부터 해서 A1, 3, 2 다시 A2, A1, A3, A2, A3, A1 자 그리고 다시 앞에 A3, A1, A2 마지막으로 A3, A2, A1 우리가 이 3가지로 만들 수 있는 6가지 조합을 실제로 전부 다 써봤습니다. 자 꼬리표가 있는 상황에서는 B와 C가 4, 5번째에 있다 했을 때 A1, 2, 3로 만들 수 있는 6가지가 모두 다른 거였지만 꼬리표를 뗐다고 생각하면 이건 전부 다 같은 경우가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야. 이게 핵심이야. 꼬리표를 떼고 보면은 서로 같은 A라서 6가지였던 게 1가지가 돼버리는 거야. 즉 몇으로 나눴다는 얘기가 되죠? 3팩으로 나눴다는 얘기가 됩니다. 서로 다른 3개가 원래 줄을 세우는 게 3팩 6가지잖아. 그래서 풀이는 아까 우리 기억하죠? 5팩을 BC를 4, 5번째뿐만 아니라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5팩 전체의 가지수를 똑같은 것이 있는 3개의 팩토리얼로 나눈다 해서 3팩으로 나눠주면은 자, 계산에 120을 6으로 나누게 될 것이므로 서로 다른 수열이 20가지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 계산은 P나 파이를 쓰지 않아요. 왜냐면은 P나 파이는 다른 것이 있는 게 보장이 돼야 하는데 이건 그 성격이 조금은 다른 팩토리얼을 이용한 계산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걸 일반화시키면요. 일단은 전체를 n개라고 했을 때 같은 것이 몇 개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P팩으로 나눴는데 뭐 예시를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친구들을 추가해서 AA, BB, CC로 한번 가보자. 자, 이렇게 해버리면 일단 전체는 몇 개? 6개, 6팩이죠. 그럼 일단 분자에 6팩을 써준 다음에 서로 같은 것이 있는 그룹을 다 특정을 해야 되는데 A가 2개 같고 B도 2개 같고 C도 2개 같아요. 그러면은 서로 구분이 다 안 되니까 2팩, 2팩, 2팩으로 전부 다 3번 나눠줘야 계산이 되겠죠. 일반화 시켜서 서로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팩토리얼을 계속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일단 순서는 괜찮아? 의미가 지금 일단은 제목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그래서 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단원 안에서 첫 번째는 실제로 같다고 말을 했을 때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서로 같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또 모의고사 문제는 이렇게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건 또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미리 알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야. 실제로 서로 같을 수 있고요.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줄을 서는데 두 번째로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말을 해버릴 수도 있어. 말을 이렇게 좀 바꿔볼게. 예를 들어서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자. A가 서로 같은 게 2개가 있고 B, C가 있는데 이때 A, B, C로 하자. 그냥 간단하게 3개인데 3명이 원래 줄을 서는 게 3팩이잖아. 이런 말을 좀 붙여볼게. C 앞에 B가 있다. 라는 말은 순서가 이미 결정이 돼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는 말은 3팩을 몇으로 나눠야 될까? 2로 나눠야 됩니다. 왜냐면 A, B, C나 A, C, B나 예, 뭐 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3팩이면. 근데 C 앞에 B가 있다라고 해버렸으니까 실제로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 지워준다는 의미에서 둘 중 하나 선택한다 해서 2팩으로 나눠줘서 3가지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은 말이 실제로 서로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뿐만 아니라 서로의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서 누구 앞에 누가 있고 누구 뒤에 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순서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도 똑같은 개념으로 취급해서 계산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일단 괜찮나요? 요 두 가지 일단 기본이야. 자, 개념 원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순서가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은 어쨌든 그 개수의 팩토리얼만큼 나눠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 밑에다가 3번 고난도 개념을 좀 확장시켜 줄게. 최근 모의고사에서 나왔고요. 3명이 있다고 합시다. A와 B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해볼게. A와 B 사이에 C가 있을 때라고 말을 해볼게. 마찬가지로 순서에 대한 언급이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이야. 앞에 순서는 둘을 가지고 누가 앞에 있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A와 B 사이에 라는 말이 나왔고 그 둘 사이에 C가 있다라고 C를 가운데 껴놓는 순서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 문제를 조금 확장시켜서 5명을 불러볼게. 5개의 자리가 있고 사람은 A부터 E까지 5명이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우리는 5명이 줄을 설 예정인데 줄을 설 때 조건이 A와 B 사이에 C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건 된다는 거고 A, C, B, D, E는 인정이 되는데 A, B, C, D, E 같은 거는 인정이 되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일단 문제 조건을 이해했어? 그 사이에 C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일단 문제풀이가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걸 다 세서 빼는 게 빠를까 느릴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이런 발문마저 서로 같은 순열이라고 먼저 기억을 해버리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먼저 얘네 셋을 이 단원의 이름처럼 서로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해보자. 그럼 원래 5팩이었던 게 3팩으로 나눠지겠죠. A와 B와 C를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는 순간 3팩이라는 숫자로 5팩을 나누게 됩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 A, C, B를 일단 서로 같은 것으로 취급하긴 했는데 항상 가운데에는 누가 있어야 돼? C가 있어야 돼. 그 말이잖아. A와 B 사이에 C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이 3명 중에서는 C가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이제 3명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C는 무조건 가운데 있는 건데 A와 B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 없어? 이게 핵심이야. A와 B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지 여전히. C가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3팩으로 나눠서 마지막에 몇만 곱해주면 돼?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다시 분해를 해주면은 원래 우리가 5명을 줄 세는 게 5팩이었어. 근데 말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무조건 누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으면은 일단 그 셋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3팩으로 나눠주고 마지막에 반드시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정답이 5 곱하기 4를 2로 곱하게 될 테니까 40까지다.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자, 조금 더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서로 다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 거야. 몇 개만 더 만들어 볼게. A와 B가 양 끝에 있다고 해보자. 여기 어딘가에 셋 중에 C가 들어가 있는 건데 일단은 5팩을 때려버린 다음에 C가 여기쯤에 있다고 해볼까? 자, 그러면은 3팩을 일단 나누는 거야. 이 3팩 나누는 거의 의미는 A, C, B를 일단 같은 것으로 취급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이때 A와 B는 어쨌든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관계이므로 마지막에 곱하기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는 필기를 좀 해두세요. 이거 같은 거 이제 개념 원리나 어떤 일반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야. 최근 트렌드라서 그냥 3번으로 추가를 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번째 개념, 누구와 누구 사이에 누가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OT 때 설명한 대로 일단 뭐 교과 개념을 그대로 꼼꼼하게 배우긴 할 건데 지금 이 단원처럼 좀 특수하게 요즘 많이 나오는 문제가 있다면 설명을 조금씩 덧붙이긴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강조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페이지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서 최단거리가 있는 경우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 30페이지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 본 건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중학교 2학년 때는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다시 한번 중학교 2학년 4년 전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여기 출발지 A가 있고 여기 도착지 B가 있고 세로로는 3칸, 가로로는 4칸이 제시되어 있어. 조건은 A부터 출발해서 B까지 최단 거리로만 가야 해. 돌아가는 거는 안 돼. 최단 거리로 가겠다라는 의미를 바로 해석해 줄게. 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생각하면은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가는 건 되돌아가는 거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는 것도 다시 되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게 하게끔 하거나 위로 가게 하게끔 하는 거야. 이거 둘 중 하나만 선택을 좀 할 것이고요. 일단 중학교로 다시 돌아가셔서 어떻게 했었냐? 경우의 수를 꼭지점마다 모두 표현하는 방식으로 배웠었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었을 거야. 이게 약간 어려운 유형에 속해서 중학교 때 이걸 알려주신 선생님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 넘어가신 선생님도 계셨을 거야. 중학교 때는 일단 이렇게 1111을 다 써버리는 거야. 이게 의미가 뭐야? 출발지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최단 거리가 한 가지뿐이란 거야. 여기 끝에는 전부 다 한 가지잖아. 직진만이 허용이 되니까. 자,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오는 최단 거리를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 입장하는 입구, 루트를 보시면은 왼쪽에서 입장을 하시거나 아래에서 입장을 하시는 게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였으니까 서로 합의 법칙으로 더해주면은 여기까지 오는 건 2가지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 포인트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합의 법칙으로 갈 거고 얘도 왼쪽에서 들어오거나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합의 법칙으로 3가지. 또 확장해주면은 여기는 4가지.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서 갑니다. 자, 계속 더해볼게요. 여기는 3이 되겠고 3에다 3 더하면 여기까지의 포인트는 6가지가 되겠고 4에다 6 더하면 여기까지의 최단 거리는 포인트 6가지가 되겠고 쭉쭉 다 쓸게요. 4, 6, 10, 20, 4, 1, 5, 15. 자, 그래서 결론이야. B까지 오는 게 최종적으로 35가지다 라는 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세심하게 셌어. 이게 정답일 확률이 200%야. 왜? 내가 직접 셌으니까. 틀림이 없잖아. 합의 법칙으로 직접 셌잖아. 이게 바로 중학교 때 풀었던 합의 법칙 풀이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고요.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렇게 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문제는 저거에서 그림을 그대로 안 놔두고 뭔가 그림을 자르기 시작할 거야. 그런 경우에는 이런 합의 법칙으로 풀기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거고 설명 다시 할게요. 자, 그림을 유지한 채 설명을 다시 해볼게. 처음으로 돌아가보자. 일단 핵심은 이거야. 오른쪽 버튼을 누르거나 위쪽 버튼을 누르거나 둘 중 하나야. 그러니까 뭔가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도 괜찮고요. 키보드에서 오른쪽 버튼이나 위쪽 버튼 둘 중 하나만 누를 거야. 혹은 오락실 펌프를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자, 근데 누르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몇 번을 눌러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오른쪽으로는 4번을 눌러야 돼. 위쪽으로는 3번을 눌러야 돼. 이렇게 오른쪽 4개, 위쪽 3개를 배열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지금부터 이 문제는 무슨 문제로 바뀌는 거죠? 방금 배웠던? 방금 배운 무슨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로 해석이 돼버린 거야. 오른쪽 버튼이나 위쪽 버튼만 누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오른쪽 4번 누르셔야 되고 위쪽 3번 누르셔야 되는 건데 이거를 배열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 서로 같은 4개와 서로 같은 3개를 포함하고 있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풀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일단은 7팩인데 똑같은 게 4개 있고 3개 있으므로 계산을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괜찮다는 거야. 자, 실제로 한번 약분해 볼게요. 7팩을 4팩으로 나누면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분자에 남겠고 분모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남겠는데 2, 3은 6이니까 5, 7에 35 정답이 똑같이 확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제 2가지 풀이를 확보했어요. 중학교 때 풀었던 합의 법칙 풀이 여전히 기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방금 배운 새로운 도구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풀이로서 다시 한번 풀어봤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최단거리 문제였고요. 화살표를 좀 기록을 해주세요.
지금 이 교재에서는 스몰 a와 b라는 문자를 배열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화살표 버튼 누른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기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마치고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표시 예제 9번부터 갑시다. 자, 9-1번부터 갑니다. 5개의 숫자, 5자리의 정수를 만드세요. 숫자 111, 23이 있습니다. 111, 23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은 3개가 있다. 자, 배운 대로 바로 갑니다. 원래는 5팩이었는데요. 서로 같은 거 3개가 구분이 안 될 테니까 3팩으로 나눠줍니다. 자, 따라서 해당 계산은 5 곱하기 4가 될 것이므로 20까지 제출해주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9-2번 들어갑니다. 나와 있는 숫자는 0, 1, 1, 2, 2, 2가 되겠는데요. 일단 서로 같은 것이 있는 거 밑줄을 좀 쳐주시고 이 친구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최고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자리냐? 또 읽어보니까 6자리를 만들 것이다. 일단은 0이 최고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거 허용해서 계산해보자. 그렇다면은 6팩을 3팩과 2팩으로 나눠준 게 전체 케이스가 될 거야. 근데 이대로 끝내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뒤에다가 뭐를 계산해야 돼? 원래 0이라는 거는 맨 앞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포함해서 지금 세놓은 상황이지. 그럼 걔만 따로 세서 빼버리자. 자, 맨 앞에 0을 배치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뒤에 몇 개를 배열하게 되는 거야? 5개를 배열을 하게 되는 거야. 물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은 유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의 의미를 좀 적어볼까요? 이것의 의미는 최고 자리가 0인 개수입니다.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6자리가 될 수 없으므로 세서 빼겠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자, 앞에서부터 계산해 봅시다. 6팩을 3팩으로 나눠주면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분자가 되겠고, 자, 2팩도 한 번 더 나눠볼까요? 이렇게 나눠주면 60까지 빼기 5팩, 3팩을 또 계산해주면 5 곱하기 4가 분자에 남겠고 2로 나눠주면 10가지를 빼게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0에다가 뭘 빼야 되는 거야? 다시 60에다가 10을 빼게 되는 거죠. 정답은 50가지가 되겠습니다. 6건 풀이었어요. 자, 이렇게 푸는 게 빠를 거야. 직접 세는 것보다는. 근데 직접 세는 게 불가능하다란 말 아니야. 직접 세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맨 앞에 1을 두고 2를 두고 배열을 해보고 그걸 각각을 더해보는 것도 뭐 사실 얼마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냥 비교를 좀 해볼게요. 맨 앞에 1을 배치를 해놨어. 그러면은 1 하나, 0 하나, 2 3개, 5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그럼 이것은 5팩 5가지 배열인데 2가 똑같은 게 3개니까 3팩으로 나눌 거야. 그럼 얘는 5, 4, 20가지가 되겠지.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볼게. 2가 맨 앞에 있다라는 거는 0, 1, 1, 2, 2로 5개 배열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도 계산을 똑같이 해주면은 5팩, 2팩, 2팩을 계산하게 됩니다. 120을 4로 나누면은 30가지가 되겠네요. 합의 법칙이니까 둘이 더해주면은 50가지라는 정답을 똑같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확률과 통계 내내 빼서 풀 건가 세서 풀 건가 고민을 하게 될 거야. 어떤 게 더 좋은 풀이냐라고 말 안 할게. 선입견을 갖게끔 안 할게.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마다 직접 셀지 혹은 빼서 계산할지 스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가지 풀이 모두 보여드렸고,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 나옵니다. 마지막 경우는 하나, 둘, 5개의 숫자 중에서 4개만 선택을 할 것입니다. 더 어려워졌어요, 당연히. 원래 5개인데 4개만 골라야 되잖아.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그냥 뭐 정수기만 하면 된다. 골라봅시다. 하나, 둘 가능하겠죠? 하나, 둘 가능하겠죠? 이것과 이거 말고 더 되니 안 되니? 이 정도는 셀 수 있잖아? 세보니까 없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각각을 계산해서 더해줄 겁니다. 자, 하나, 둘을 골랐을 때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4팩을 3팩으로 나누어서 4가지가 되겠죠? 쉽게 생각해 그냥. 2라는 게 1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 10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 100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 1000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 해서 4가지라는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으로 해주면은
4팩이라는 것을 2팩으로 두 번 나누게 되잖아요. 같은 것이 두 세트 있으므로. 자, 따라서 24라는 계산을 4로 나눠주면은 이쪽은 6가지가 나와서 어쨌든 둘 다 되는 거 아니겠니? 둘이 더해서 정답을 10가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9번에 해당하는 3개를 못 풀어봤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9번 자체에 일단 좀 별을 쳐주시고요. 난이도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밑에 있는 38번 지금 한번 1분 30초간 도전해볼게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거는 7C4라는 계산을 지워주세요. 7C, 우리 의미만 잠깐만 다시 살펴보자. 콤비네이션 계산은 뭐가 보장이 돼야 하냐면은 n이 서로 다 달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C랑 B는 이 서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직접 세야 합니다. 위에 두 개도 푸는 거 좋은데 밑에 38번만 지금 도전해보자. 가장 어려운 문제. 다시 풀 거야? 아니 저도 실수해가지고. 처음에 7C4를 해본 거야? 네. 맞지? 뭔가 좀 의미가 안 맞죠? 서로 같은 것이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 일단 3의 배수에 좀 집중을 해봅시다. 3의 배수로 나올 수 있는 거는 6 또는 9가 되겠죠. 그걸 직접 셀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은. 6이 나오는 것과 9가 나오는 거 한번 세봅시다. 풀었나요? 저거 3개 조합 스스로 생각한 거 맞아? 네. 되게 잘했어. 좋습니다. 맞아. 조합 다 잘 썼네. 이제 계산을 3번 해서 더하자. 앞에 뭐라고 쓴 거야? 5팩을 3팩으로 나눈 거야? 네? 앞에 이거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야? 7이요. 7. 7팩, 이제 원래 7개가 있는데 7팩을 3팩으로 나눈 이유가 뭐야? 자, 우리가 개념을 다시 이해할게. 1이 2개가 같고 2가 3개가 같고 3이 2개가 같지. 그러면은 이거는 2팩과 3팩과 2팩으로 나눠줘야 돼. 말뜻 이해됐니?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계속 팩토리얼로 나눗셈을 3번 해줘야 돼. 그러면은 그것은 7자리를 세게 될 거야. 근데 문제를 다시 읽어봐. 우리는 4자릿수를 만들어야 돼. 4개의 숫자를 골라서 꺼내놓고, 자, 3의 배수에 동그라미 쳐줄래? 3의 배수에 동그라미 쳐봐. 그럼 우리가 저기 있는 숫자를 적당히 더해서 3의 배수 누구를 만들 수 있을까? 근데 4개의 숫자를 더하는 거니까 3은 안 되겠죠. 그럼 뭐가 가능해? 3이 안 되면? 그거 한번 직접 써봐. 찾아서 쓰고 계산을 해봅시다. 잘 찾았어요. 그래요. 그거 3가지 조합이 맞고 계산만 해서 더해주면 돼요.
문제가 일단 읽는 거 연습부터 좀 해볼게. 네 자릿수에 동그라미 쳐볼까? 네 자리에 끝에. 그 다음에 3의 배수에도 동그라미 쳐보자. 우리는 두 가지 조건을 받은 거야. 맞죠? 근데 이제 7가지 숫자 중에 일단 숫자를 몇 개 골라야 되는 거야? 네 자리니까 숫자 4개를 고를 거야. 그럼 3의 배수를 동시에 좀 생각해 볼게. 4개를 더해서 만들 수 있는 3의 배수는 3은 될까요? 안 될까요? 3은 안 되겠죠. 4개를 더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는 3이 될 수 없잖아. 그치? 3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있어? 3의 배수? 6이 있죠. 그 다음은 누가 있어? 3의 배수? 9가 있죠. 그럼 3의 배수 옆에 6과 9라는 숫자를 써봐. 나올 수 있는 합이 6 또는 9라는 거야. 그래서 너가 일단 6과 9를 잡아두고 4개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뽑아주는 거야. 그거를 뽑을 때는 직접 셈을 해야 됩니다. 6 하나 알려줄게. 하나 직접 더해볼래? 하나 둘 더해봐. 몇 나와?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6이지. 6이라는 숫자 옆에서 6은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다. 그게 실제적으로 너가 1, 2개, 2, 2개를 골랐다는 말이야. 그치? 9는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더해서 3의 배수가 나오겠네. 맞아. 그 말이 맞아. 4개의 숫자를 고르고 더해서 3의 배수라는 얘기야. 9도 한번 생각을 해봐. 계산 끝났어? 다 더했죠?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어렵습니다. 다 더했어? 잘했어. 이거 문제를 변형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2나 3을 좀 가능성을 늘리고 5의 배수 이런 식으로 가보면 많이 어렵겠죠. 변형하는 문제도 어쨌든 원리는 똑같다. 문제 분석을 좀 해주시고. 답 계산 됐어? 9 가능성 한번 보자. 9는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2는 9가 아니잖아. 좀 늘려줄래? 3도 있잖아요. 옆에 3도 한번 같이 껴주고 4개 더해서 9 나오는 거 하나만 만들어주자. 3 일단 2개 넣어봐. 그럼 옆에 2개 더해서 3 나와야 되잖아. 옆에 2개 더해서 3 나오는 거 1, 2가 되겠죠? 1, 2, 3, 3, 9 나오지. 그쵸? 근데 하나 더 있다. 찾아봐. 1, 2, 3, 3 말고 하나 더 있어. 둘, 3 찾았어? 그치? 근데 그거 말고 하나 더 있어. 빠진 게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돼. 한 둘, 3, 4 이런 식으로 생각해봐. 그렇지. 1, 2, 3, 3도 되겠죠. 다 찾았어요. 그 3가지 가능성이 있고요. 각각 같은 것이 있는 수냐를 계산해서 다 더해버리겠습니다. 옆에 누구지? 예우인가? 계산했어? 한번 보자. 정답 잘 썼네요. 좋습니다. 합이 6 나오는 거 한번 찾아봤을까? 6 나오는 거 한번 보자. 누구 찾았어? 잘했어. 그거는 4팩, 2팩, 2팩이야, 계산이. 맞죠? 그 밑에 거도 맞아. 그래서 전부 다 더하면 정답이 됩니다. 집에서 풀기 좀 너무 어려워 보여서 그냥 같이 시도를 해봤습니다. 자, 정답은 22개 확인을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어가서 필수예제 10번 넘어갑니다. 실제로 말 그대로 같은 것이 있는 알파벳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 두 문제 위에 하나만 더 만들게. 문제를 10-0번이라고 해봐. 저기 미국에 가면은 남부에 미시시피라는 주가 있습니다. 실제로 스펠링이 다른 것 같고요. 미시시피에 있는 글자를 배열해서 몇 가지 나열을 만들 수 있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알파벳 문제를 다룰 때는 똑같은 것끼리 다시 정리를 해야겠죠. M 옆에 바 하나 쳐주고 I가 4개가 있습니다. 바 쳐주고 S가 4개가 있고요. P가 2개가 있습니다. 모두 더해주시면은 알파벳은 총 11개다 확인이 되네요. 자, 따라서 일단은 분자에 11 팩토리얼을 계산해 줍시다. 그리고 나서 서로 같은 것이 있는 그룹을 보면은 4개, 2개가 확인이 되므로 나눗셈을 4팩, 4팩,
2팩 3번 모두 계산을 해야겠죠. 숫자까지 한번 마무리를 보여드릴게요. 숫자 계산이 어쨌든 정답에 있어야 돼. 서술형 계산할 때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숫자가 크더라도 약분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일단 4팩 하나 떼버릴게. 4, 3, 1 약분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4팩이 또 4, 3, 1이고 2팩은 2잖아. 약분 다시 할게. 4 곱하기 2는 8이죠. 일단 빨리빨리 맞는 거 약분을 해버려.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은 6이죠. 또 2, 3은 6 맞는 거 약분해버려. 그럼 이제 남는 걸 분자해서 서로 다 곱해주면 되거든요. 5, 7에 35. 여기서 적당히 좀 곱해볼까? 990이 되겠죠. 바로바로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99 곱하기 35 이렇게 하고 0을 붙여주면 되는데 5, 9, 45 4 올려주고 5, 9, 45 49, 495 9, 3, 27 2 올려주고 3, 9, 27 더하기 2, 297 전부 다 더해주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으며 마지막에 0을 붙여주면은 34,650까지가 정답이다 나오겠습니다. 이 단원에 한해서는 답이 만자리일 수도 있고 10만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해내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험지가 서답형으로 나왔는데 답을 이렇게 띡 써놨다. 이렇게 써놓으면 해당 선생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냐에 따라서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오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거는 계산을 끝까지 마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예시 하나 미시시피 보내드렸고요. 요거를 발전하는 문제 밑에 1번부터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 볼 글자는 tomorrow라는 글자고 8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양 끝에 O라는 거에 밑줄 치자. 자, 추가적인 조건이니까 먼저 생각할 거야. 양 끝에 O를 배열을 해 줍시다. 그러면은 8개의 문자 중 6개가 남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가 있는데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OO가 들어왔어. 그럼 남는 애가 누구죠? 한번 다시 정렬해 볼게요. T, M, O, R, W가 되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똑같은 게 누가 있냐? 예, R 두 개가 있네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 들어가주면 6팩을 그냥 2팩으로 나눠주면 360까지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조건은 먼저 반영을 해두고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해주면 어렵지 않다.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도 한번 더 받아볼게요. 어그리먼트에 있는 9개의 문자를 모음끼리, 자, 모음의 동그라미. 내가 지금 이거 고1 수업이 아니라 고3 수업인데 높아심에 물어봅니다. 모음이 뭔지 알죠? 고1 같은 경우는 가끔씩 모르더라고. 아, 에, 이, 오, 우를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A에다가 E가 있으니까 모음은 총 4개가 확보가 됐습니다. 모음끼리 같이 모아두고 벽치고 이제 자음 가져와 보자. G 하나, R 하나, 그 다음에 M 하나, N 하나, T 하나. 이렇게 해서 9개의 문자를 모음과 자음으로 좀 구분을 해 놨습니다. 자, 이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음끼리 이웃하라. 아, 이웃하라는 거는 앞에서 배운 대로 일단 주머니에 넣을 거야. 자, 주머니에 이렇게 묶어주시고 한 덩어리로 취급합니다. 자, 모음이 이제 한 덩어리가 됐고요. 자음은 5덩어리가 있네요. 이거를 배열하는 것은 6팩이 될 겁니다. 끝났나? 실제로 모음 4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 아니지? 주머니에 담았을 뿐이지.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나죠? 주머니 안에서? E랑 A가 그렇지. 이 3개에 A 하나가 있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무슨 순열 계산을 하셔야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여기 안에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4라고 쓸까?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되잖아.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세 번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번도 한번 풀어봤고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40번 문제도 지금 풀고 넘어갈게요. 자, 밑에 40번 문제 도전할 수 있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부정형입니다. 문장이. T가 오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고민이 됩니다. 직접 셀지 혹은 빼서 갈지. T가 오지 않는 걸 셀까? 아니면 T가 오는 걸 세서 전체 다 빼버릴까? 어느 것이 더 현명할지 여러분이 지금 결정하셔야 됩니다.
계산했어? 하고 있어? 네. 앞에 8팩은 뭐야? 전체. 전체에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야죠. 이미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쵸? 같은 문자를 먼저 그럼 분해를 해줘. 똑같은 걸 찾아줘. 대부분 빼는 방향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전체 잘 계산했고. 전부 다 빼는 방향으로 갔구나. 현명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빠르겠죠. 계산했어? 좋아요. 숫자 확인했고. 양쪽에 비워놓은 이유는 뭐야? TT를 쓰려고 한 거야? 왼쪽 끝과 오른쪽. TT를 써줄래? 그러면은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그러면 그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 그러면 그 전에 전체를 먼저 세볼까? 알파벳을 보면은 T, T, N, N, E, E 똑같은 두 개가 세 세트 있겠지. 문자는 총 8개지. 앞에 계산해봐. 8팩이란 것을 2팩으로 3번 나눠. 그게 바로 나올 수 있는 전체 문자열인데 거기서 너가 원하지 않는 걸 빼주면 정답이 될 거야. 자, 계산 마무리 해보시고요. 지금 숫자가 천천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 숫자를 좀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계산 중인가요? 약분하는 중이야? 너무 크게 나와. 크게 나온 이유가 있을까? 잠깐만. 8팩 나누기 8은 저기 왜 써져 있지? 8팩 나누기 8이랑 계산 없고 맨 앞에 있는 식이 맞거든 지금. 8팩을 2로 나누는 거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몇이에요? 8. 그래서 7팩 써놓은 거구나. 그래, 그럼 7팩을 실제로 계산을 해봐. 너무 큰가? 응. 1040. 그거를 어쨌든 계산을 해내셔야 돼. 그리고 뒤에 있는 걸 빼야 돼. 지금 숫자가 나온 사람 몇 명 없어요. 식은 다 나왔는데 어떻게 정답은 진짜 숫자로 써야죠. 식만 좀 볼게. 식은 썼어. 그게 전체지. 뒤에다 뭔가를 빼야겠죠. 6팩, 2팩, 2팩을. 자, 여러분 이게 풀이를 작성하는 능력도 중요한데 답이 숫자인 관계로 약분을 하는 분수 능력도 중요합니다. 10초 뒤에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으로 좀 돌아오시고 앞에 알려드린 대로 전체 가지수를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8팩 너무 크죠? 8팩 보기 전에 분모를 먼저 보면은 8이잖아. 8팩을 8로 나누면 뭐 그냥 7팩 아니겠니? 계산을 해야만 됩니다. 자, 7팩 계산 들어갈게요. 7팩은 7 곱하기 6 곱하기 5팩이야. 자, 선생님이 여기서 5팩으로 끄는 이유는 5팩은 진짜 너무 많이 나왔어서 외워봤잖아. 120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6, 7에 42 곱하기 120이다. 곱셈 해버리시고 이 정도 연산 능력은 다들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4, 0, 5, 5령 4령 나왔습니다. 5령 4령 5042 전체 가지수란 거야. 자, 거기에 뭘 뺄 거냐면은 이걸 빼볼 거야. 일단 전체 가지수만 좀 확인해 줄래? 5040 다들 나왔어? 괜찮아? 그럼 이제 6건만 좀 들어가 보자. 6건에 양쪽에 t가 있는 경우야. 내가 원하지 않는 경우잖아. 자, 일단 양쪽에 t를 배치를 해줬더니 i 하나에 e 하나에 n 두 개 i 하나가 나왔어. 문자 6개가 있는데 똑같은 게 두 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네.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일단은 5팩을 덩어리로 보는 게 계산이 좀 빠를 것 같아요. 얘는 120이야. 너무 친숙하니까 120으로 계산을 해버리시고 2 곱하기 2로 나눠 버리시면은 자, 계산 들어갑니다. 2, 6 나눠주면 3이 되겠죠.
3, 120을 1로 하면 60이 되겠죠. 곱하기 180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여줄까? 여기가 3이고 120을 2로 나누니까 60이 되는 거야. 180을 빼주면 됩니다. 계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는 사람 있는지 한번 볼게요. 고쳤어? 잘했어. 숫자 한번 확인해 보자. 틀렸어. 이거. 계산 어려워요. 계속 연습하셔야 돼. 4860 숫자 4860 써놔. 맞아? 잘했어. 숫자 맞아? 자, 4860 정답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중복조합까지 좀 가고 싶은데 이게 시간이 좀 되려나 모르겠다. 자, 원래 조금 시간이 애매하긴 한데 우리 이거 그냥 중복순열 다 끝내보실까요? 3개만 더 풀자. 얼른 해버릴게. 자, 넘어가자. 이제 유형 11번 가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로 가겠습니다. 말을 아까 설명을 했는데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계산 그 자체입니다. 자, 클라이메이트 7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MAT는 순서대로 나열해야 됩니다. MAT가 이 순서대로 나열이 된다는 거는 맨 앞에 M,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T, 그 다음에 E 순서가 유지돼야 한다는 말이야. 그거 4팩으로 나누란 말이거든요. 그냥 7팩을 4팩으로 때려버리시면 정답입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5니까 3, 7에 21, 210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자체였고요. 자, 밑에 44번 문제도 보고 가겠습니다. 양자를 풀게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9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모음 친구들 먼저 떼오겠습니다. 자, 모음 친구들 누가 있나요? 아, 에, 이, 오, 우 찾아. 3명 있네요. 그럼 남은 6개는 자음이 되겠죠. 자음 봅시다. HPP, NSS. 같은 것이 있으면 밑줄 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모음과 자음을 구분을 했고요. 조건은 모음이 자음보다 앞에 있어야 돼. 그냥 모음을 뭉텅이라고 생각해봐. 얘네가 1, 2, 3순위가 돼야 할 수밖에 없잖아. 1등, 2등, 3등이 모음일 수밖에 없어. 그럼 얘네들끼리 일단 배열을 하세요. 3팩. 예, 그래서 왼쪽에서 3개는 모음이 자리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음이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연속으로 줄을 서는 거니까 6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여기 맨 앞에 보시면 이제 숫자 6이 되겠죠. 실제 계산까지 마무리합니다. 6 곱하기가 되겠으며 아까 이거 계산한 것 같은데 720을 4로 나누면 180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계산 마무리하죠. 6, 8에 48에 600에다 480 곱하 하시면 1080까지가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추가 문제였고, 자, 바로 페이지 넘어갑니다. 최단거리를 구하는 경우의 수 첫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자, 이게 1번과 2번이 있는데 차이점은 중간에 길이 끊겨있냐 안 끊겨있냐의 뿐이다. 자, 안 끊겨있는 문제 45번으로 바로 풀이 들어갈게요. 밑에 있는 45번 문제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봅시다. 칸수를 먼저 잘 세주세요. 칸수를 세면은 가로가 5개 그리고 위로가 4개야. 총 9개야. 출발지에서 오른쪽 버튼을 5번 누르셔야 되고 위쪽 버튼을 4번 누르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총 9개 화살표를 배열할 건데 5개, 4개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그렇다면 전체 순열을 일단은 9팩을 5팩, 4팩으로 나눈 게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가 되겠죠. 근데 혹시 추가 조건이 있나요? 문제를 읽어봅시다. 이때 C 지점을 거치지 않고라고 했네요. C 지점을 거치지 않고에 강조해볼까? 부정형이네. 자, 풀이를 전부 다 보여드릴 텐데 일단 여러분 부정형을 보면은 그대로 셀 거야 아니면 뺄 거야? 뺄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훈련의 결과예요. 빼는 풀이로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C는 어디 있냐면은 두 칸 올라가는 위치에 있네요. 여기가 C입니다. 저기는 도착지 B가 되겠죠. 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방금 계산한 전체 케이스에서
C를 거치지 않고의 않고니까 C를 거쳐가는 거를 뺄 거야. C를 거쳐가는 케이스를 세서 빼겠습니다. 자, 그럼 C까지 일단 갑시다. A에서 C까지 갑시다. 오른쪽 2번, 위쪽 2번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4팩, 2팩, 2팩까지가 일단 A에서 C까지 경로입니다. 갈 길 남았습니다. 더 가셔야 돼. 자, C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번, 위로 2번 가셔야 돼. 그렇다면 총 5개인데요. 그것을 3팩, 2팩으로 나눠야 계산이 되겠죠. 따라서 뒤에 이쪽을 전부 다 계산해서 빼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풀이. 식만 일단 기록해두자. 요게 당연히 가장 먼저 생각이 날 수 있다. 않고라고 했으니까. 않고라는 건 이제 영어로 not 부정형이잖아. 그래서 not, 않고 부정형을 보면은 여사건, 잉여사건, 반대사건 계산을 해줄 수 있다. 라는 게 일단 솔루션 1번이었고요. 자, 솔루션 2번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게 교과서상 풀이잖아. 선생님이 가르쳐 오면은 1등급은 이렇게 안 풉니다. OT 할 때 뭐라고 했죠? 모든 경우의 수는 집중력만 유지가 된다면은 덧셈과 곱셈으로 쳐버릴 수 있다 했지. 이 문제도 다를 바 없어. 이 문제를 너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도구로서만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직접 세려는 노력을 해봐. 아까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풀었는지 알려줬잖아.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가볼 수 있는 거야. C를 거치지 않고라는 걸 말을 그대로 받아주면은 C를 제외한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는데 이런 말을 좀 쓰고 싶어요. 검문 검색이다. 근데 이게 사실 여기 뭐 남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그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뭔지는 알잖아? 해본 적은 없어도.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의 에란겔이라는 맵을 가면은 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고 다리 건너편에 적들이 스나이핑을 하고 있어요. 왜? 자기장이 좁혀오는데 거기 스나이핑하고 있으면 다 쳐버릴 수 있잖아. 검문 검색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어차피 지금 맵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운영자가 맵을 막아놨고 그러면 이제 자기장이 좁혀오는 와중에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 이렇게 선을 긋는 게 중요한데 이 선을 긋는 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은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선상에서 이게 비행기 궤적이라고 생각해봐. 그거를 수직되게 이렇게 이어주면서 포인트를 다 빠트림없이 집어주면 됩니다. C를 제외한 포인트는 총 4가지 포인트고요. 우리가 이 4가지 길목을 모두 검문 검색을 할 수 있다라면은 전부 다 빠짐없이 셀 수 있습니다. 포인트 괜찮니?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각각 4가지 포인트에 이름을 붙여버립시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할게. 계산은 다 안 하고 팩토리얼로만 보여줄게. 자, 지금부터 4가지를 계산해서 전부 다 더해버릴 겁니다. 기억부터 가보자. 기억을 밟고 가야 되는 거잖아. 아니 그럼 A에서 기억까지 가는 최단이 1개밖에 없지 않나? 그럼 기억에서 다시 B까지 가는 게 1개밖에 없지 않나? 얘는 1 곱하기 1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번 계산을 바로 해볼게. 리을 포인트까지 가는 건 일단 1가지거든? 근데 리을에서 B 포인트까지 가는 게 5팩 나누기 4팩이니까 요건 5가지야. 따라서 여기를 먼저 계산할게요. 5가지가 나왔고 이어서 니은 포인트 검문하겠습니다. 자, A에서 니은까지 가는 거 4팩을 3팩으로 나눠줘서 계산을 해야겠죠. 4팩 나누기 3팩이 되겠죠. 자, 이어서 계속 가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번인데 4개가 오른쪽 버튼이니까 5팩 나누기 4팩 동시에 가니까 곱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 디귿 포인트 검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인데 3개가 똑같으니까 4팩, 3팩 곱하기 자 이어서 갈 길 가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2개, 3개니까 5팩, 3팩, 2팩 계산 마무리 할게요. 얘 1가지 얘는 4, 5, 20까지 얘는 4 곱하기 120 나누기 10이니까 10가지 얘는 1 곱하기 5니까 5가지 전부 다 더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36가지. 이렇게 잡아볼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게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 이해하기 쉬운 풀이는 뭐야?
내 눈에 잘 들어오는 풀이가 뭐야? 모르겠어? 나는 왼쪽 풀이가 더 잘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 그렇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풀이도 보여드린 거야. 자, 그래서 포인트는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선상에서 수직선으로 검은 검색 포인트를 다 쳐버리고 전부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은 답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풀이를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은 이 다음 유형에 나오는 게 이 풀이로 풀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범용적인 풀이라는 거야. 자,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 유형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지금부터는 길이 끊겨 있을 겁니다. 그림을 보면은 자, 6 곱하기 4짜리 칸이 있고요. 여전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길목이 사라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민이 됩니다. 이거를 검문 검색을 할까? 직접 셀까? 다시 검문 검색을 할까? 빼버릴까? 고민이 될 수 있어. 조금 더 범용적인 풀이는 검문 검색, 포인트를 전부 다 짚는 거랬어. 자, 이렇게 해서 A에서 B로 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가운데 있는 포인트가 몇 개가 사라져 있습니다. 길이 끊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데 일단은 빼는 풀이를 먼저 보여줄게. 이게 계산이 조금 더 짧으니까. 자, 보시면은 여기에 없던 길을 다시 만들어주세요. 문제 그림 위에 그려볼까? 없던 길을 지금 다시 그려봐. 이건 원래 없던 길이야, 빨간색은. 그리고 걔네가 크로스하고 있는 이 지점에다가 C라는 이름을 붙여봐.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구사하고 싶은 풀이는 뭐냐면은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에다가 C를 경유해서 가는 경우의 수를 뺄 거야. 전체에다가 6건을 빼볼 거야. 자, 전체 계산 바로 들어갑니다. 오른쪽 화살표 6번 누르셔야 됩니다. 위로 가는 것도 4번 누르셔야 됩니다. 그럼 총 10개 화살표인데 6팩, 4팩으로 나눠주는 계산이 들어가겠죠. 이게 전체 경우가 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C를 경우해서 가는 걸 세겠습니다. 오른쪽 3번, 왼쪽 다시 위쪽 2번이야. 자, 5개인데 5팩, 3팩, 2팩 계산해주면 되겠고 이어서 갈 길 남았습니다. C에서 B까지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3번에 2번이니까 똑같은 계산 들어갑니다. 5팩 곱하기 3팩, 2팩 해서 이쪽과 이쪽을 계산해서 앞에 있는 전체에다 빼는 풀이가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근데 모든 문제가 이렇게 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일단 이 풀이 먼저 확인해줘. 솔루션 1번이었습니다. 솔루션 2번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저 그림선에서 예를 확인을 해주고 이제 C에 주목을 하기보다는 대각선으로 포인트 잡겠습니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모든 골목을 빠짐없이 검색하셔야 돼. 포인트를 잡아보면은 경로의 수직선상에 4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네요. 자, 이 4가지 포인트를 4번 계산해서 모두 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 포인트부터 한번 가볼게요. A에서 일단 기억으로 가셔야 돼. A에서 기억 가는 경우, 니은 가는 경우, 디귿 가는 경우, 리을 가는 경우 4개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A에서 기억 가는 경우는 5팩을 4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기억에 왔어. 기억에서 B까지 가야 돼. 이거는 한 가지밖에 없죠. 곱하기 1 의미를 좀 살려주고 A에서 니은 가는 것도 계산 이어서 갑니다. 2번에 3번이니까 이번에는 5팩, 3팩, 2팩 계산이 되겠죠. 자, 이어서 갈 길 가야 됩니다. 니은에서 B까지 가는 거는 5번 중에 4번이 중복돼 있으므로 5팩 나누기 4팩 계산이 들어가겠으며 디귿 갑시다. 자, 5번 중에 4번이 똑같으니까 5팩, 4팩 나눠주시면 되겠고 갈 길 더 남았습니다.
디귿에서 5팩, 2팩, 3팩 계산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자, 리을을 갈 경우 A에서 리을까지 오는 게 일단은 한 가지야. 쭉 직진할 수밖에 없고 리을에서 B까지 가는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중에서 네 번이 중복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은 1 곱하기 5가 되겠네요. 이렇게 네 번을 모두 계산식을 작성을 해서 더하면은 이 뺀 식과 같은 정답이 나옵니다. 계산량은 솔루션 2번이 훨씬 많아요. 하지만 솔루션 2번은 100% 확신을 가질 수 있어. 모든 포인트를 빠짐없이 계산했으니까. 실전에서 어떤 풀이를 쓸지 여러분이 잘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계산을 충분히 연습한 상황이라면 노란색 솔루션 2번을 좀 풀이를 추천을 드리고, 자,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고 밑에 있는 것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제 문제를 비교하자는 의미고, 자, 우리 밑에 있는 그림 좀 보자. 이번엔 진짜 난리 났어요. 갈 수 없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 이 그림, 밑에 있는 그림 봐봐. 이 밑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풀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못 풀겠죠? 이걸 어떻게 다 계산해? 포인트가 지금 몇 개야? 못 갈 수 있는 포인트. 지금 가려진 부분이 너무 많잖아. 자, 그래서 밑에 그림과 좀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아, 밑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는 못 풀겠구나. 저렇게 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풀이를 조금 더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냥 가볍게 확인하고, 자, 포인트 한번 집어볼게요. 전체적인 그림은 7 곱하기 5야. 칸이 진짜 많아졌네요. 7 곱하기 5 그림 한번 확인하시고, 일곱 칸에 5칸이죠. 출발지는 왼쪽 아래 A, 도착지는 여기 B. 길 좀 끊겠습니다. 자, 지금 호수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까지 끊겨 있네요. 좀만 더 가서 여기까지 끊겨 있네요. 그래서 일단 A에서 출발을 해봅시다. 여기 호수 물이 들어차 있으니까 가면 안 되시겠죠?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기 포인트 찍어주세요. 이쪽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직진밖에 없어. 여기 포인트도 일단 찍어주세요. 일단 여기 왔으면 잠깐 멈춰. 여기를 P라고 포인트 이름 붙여줄게.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갈 길이 좀 많아지는 거야. 근데 또 이제 경로를 한번 탐색을 해보니까 내가 갈 길을 저 멀리를 먼저 보는 거죠. 여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겠다. 포인트 찍겠습니다. 근데 여기로 오려면은 호수를 건너올 수는 없으니까 이쪽에서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 여기도 포인트 찍어줍니다. 이 포인트에 이름 붙이겠습니다. Q라고 이름 붙여주고, 자, 그래서 직진했어. 이번에도 직진을 할 수밖에 없어. 요 포인트. 그럼 이쪽으로 하거나 이쪽으로 하거나 있으니까 PQR이라고 포인트 이름 붙이겠습니다. 자, 또 가봅니다. 이렇게 뭐 가봤더니, 네, 뭐 여기로 올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여기로 오려면은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집어주고, PQRS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자, 상당히 어렵습니다. 4개의 서로 다른 문자를 모두 배정을 하셔야 되고, P포인트, Q포인트, R포인트, S포인트를 스스로 생각해서 찍을 수 있어야 돼. 지금부터 경로를 작성을 해볼게요. 출발지는 A였습니다만, 일단 P까지는 직진을 했고, P에서 Q로 가야만 합니다. Q에서 R로 가야 되고요. R에서 S로 가야 되고요. 마지막에 도착을 해야 됩니다. 자, A에서 P 가는 거 한 가지입니다. 직진할 수밖에 없어요. 1 곱하기. Q에서 R 가는 거 한 가지예요. 직진할 수밖에 없어요. S에서 B 가는 거 한 가지예요. 직진밖에 없습니다.
두 칸을 채워주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PQ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자, PQ 계산을 보니까 이번에도 끊겨있네. 어떻게 풀어 그러면은? 검문 검색해야지. 어쩔 수 없어. 어떻게 읽는지 봐봐. P 출발지, Q 도착지, 비행기 경로, 수직선상에서. 근데 최대한 Q에 가깝게 찍어볼게. 이거를 하나, 둘, 셋 검문 포인트를 잡는 것보다는 두 개의 포인트를 잡는 게 더 쉽겠죠. Q로 가려면은 어쨌든 여기 Q1이나 혹은 여기 Q2로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Q로 가는 거잖아.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계산해서 더해서 가겠습니다. 자, 이 P에서 Q 가는 경로를 합의 법칙으로 두 가지로 나눠놨다는 거야. P에서 Q1 가겠습니다. 다행이다. 이거는 길이 다 살아있다. 직사각형으로.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2번, 위로 3번이 되겠다. 5팩, 3팩, 2팩 때리겠습니다. 계산 바로 할게요. 자, 이것은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PQ2 경로도 한번 계산하겠습니다. 쉽지 않아. 쉽지 않고 집중해야 돼. 일단 Q2로 오려면은 아래에서 올라올 수 없으니까 왼쪽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서 이 검문 콤색 포인트를 여기로 좀 연장을 해볼게. P에서 여기 Q3를 찍어줘. Q2로 가려고 했는데 Q2로 가려면 Q3를 밟을 수밖에 없는 거야. P, Q3, Q2 경로를 밟겠다라는 거고, 자, 이거는 계산할 수 있지. P에서 Q3로 직사각형 모양이 살아있으므로 4팩, 2팩, 2팩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6가지 나왔죠? 6가지 나왔고요. 여기는 어차피 한 가지잖아. 6 곱하기 1, 6가지였습니다. 합의 법칙입니다. 얘랑 얘랑 더해주면은, 자, 빨간색 박스 이제 몇 가지? 야, 계산 됐습니다. 6가지 드디어 계산이 됐고요. 자, 뒤에 파란색 나왔습니다. 자, 이제 아래 세 쓸어가 볼게요. 다행이다. 얘는 좀 쉬워 보인다. 얘를 여사건으로 하자. 검문 검색도 물론 가능하지만은 칸이 몇 개 없잖아.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4팩, 2팩, 2팩. 에다가 몇 개만 빼시면 될까? 하나만 빼시면 돼. 여기. 안 되잖아. 4팩, 2팩, 2팩, 6에다 1 빼면 몇 가지야? 5가지야. 자, 정답 제출하겠습니다. 1 곱하기 16 곱하기 1 곱하기 5 곱하기 1이니까 의미 살려서 계산식 다 써주고 정답 80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